빵, 떡, 면과 흰쌀밥, 그리고 설탕이 들어간 음식,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또는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이 음식들이 혈당을 높이는 주범이기에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는 뭘 먹어야 하나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빈자리를 채워줄, 혈당을 안정시키고 몸의 회복 속도를 높여주는 음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저는 25년째 당대사와 식습관을 연구해 온 박진수 박사입니다. 약보다 먼저 챙겨야 할 건 바로 이 음식 3가지입니다. 나쁜 음식을 끊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몸이 제대로 회복하려면 올바른 영양소로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관리를 제한과 포기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지만 제가 수백 명의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며 깨달은 건 당뇨 관리는 빼기가 아니라 바꾸기라는 겁니다. 나쁜 음식을 빼고 좋은 음식을 채우는 거죠. 혈당을 천천히 움직이게 만드는 진짜 비밀은 음식의 조합에 있습니다.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거나 탄수화물만 피한다고 해서 혈당이 안정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영양소를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음식은 여러분의 식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트에 가면 바로 살 수 있고 집에서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이 3가지 음식을 조합해서 먹을 수 있는 식단까지 알려드리니 집중해서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음식으로 혈당을 조절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 함께 공유해서 많은 분들과 정보를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은 돌아오는 거야. 제가 만난 65세 김정자님은 빵과 면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믹스커피도 끊고 흰쌀밥도 현미로 바꾸셨어요. 혈당은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피곤함을 심하게 느끼셨고 에너지가 떨어지고 식사 후에도 금방 배가 고파서 견디기 힘드셨죠. 상담을 하면서 식단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나쁜 걸 끊긴 끊었는데 대신 먹어야 할 좋은 음식이 부족했던 거예요. 아침엔 현미밥에 김치만 드시고 점심엔 나물 몇 가지의 국만 드시고 저녁도 비슷했습니다. 단백질도 부족하고 좋은 지방도 거의 없었어요. 문제는 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몸속 균형을 되살리려면 세포가 천천히 에너지를 흡수하게 도와주는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김정자님께 제가 권한 건 아주 간단했어요. 식사마다 한 줌의 단백질, 한 접시의 채소, 한 숟갈의 좋은 지방. 딱 이 3가지만 꾸준히 챙기자고 했습니다. 아침에 달걀 하나 추가하고 점심에 두부 반 모 넣고 저녁에 아몬드 몇 알 먹는 것. 이렇게 작은 변화였습니다. 3개월 후 김정자님이 다시 오셨을 때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공복 혈당은 120에서 105로 안정됐고 당화혈색소도 7.5에서 6.8까지 내려갔습니다. 무엇보다 에너지가 돌아왔고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당뇨 관리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핵심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이 3가지가 당뇨 관리의 핵심인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뒤에 나올 3가지 음식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반쪽짜리가 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음식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당뇨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소가 뭔지 아세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직접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탄수화물은 먹으면 바로 혈당이 오르지만 단백질은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요. 대한당 대사학회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단백질 섭취를 늘린 환자군은 식후 혈당 상승폭이 25%나 줄었다고 합니다.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어도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오른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69세 김성호님은 매일 아침 식빵 2장에 잼 발라 드시다가 혈당이 160까지 올라갔습니다. 식빵을 끊고 대신 아침에 삶은 달걀 하나와 현미밥 반 공기로 바꾸셨어요. 저녁에도 두부 반 모를 추가하셨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군것질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전엔 오후만 되면 출출해서 과자나 빵을 찾으셨는데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니까 배고픔이 안 느껴지신 거예요.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을 챙기세요.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이 좋습니다. 달걀은 가장 완전한 단백질 공급원이고 두부는 부드러워서 소화도 잘 되고 생선은 좋은 지방까지 함께 들어 있어요. 닭가슴살은 조금 퍽퍽할 수 있으니 찜으로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아침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돼요. 영국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단백질 20g 이상 섭취한 그룹은 점심 식후 혈당이 평균 15% 낮았다고 합니다. 달걀 2개면 단백질 12g, 두부 반 모면 약 10g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생선을 좋아하시면 고등어 한 토막이나 삼치구이도 훌륭한 아침 단백질입니다. 고등어는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좋거든요. 두부가 심심하시면 순두부찌개로 드셔도 되고 달걀이 지겨우시면 달걀찜이나 계란말이로 변화를 주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튀긴 단백질은 오히려 해롭다는 겁니다. 치킨이나 돈가스처럼 기름에 튀긴 음식은 단백질은 많지만 나쁜 지방과 탄수화물도 함께 들어있어서 혈당을 올립니다. 기름을 최소화해서 삶거나 찌거나 구워서 드세요. 여러분은 하루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입니다. 채소는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늦춰주고 장내 균형을 잡아줍니다. 식이섬유는 위장에서 음식물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서 혈당 급등을 막아요. 서울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식이섬유를 늘린 그룹은 인슐린 저항성이 18%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된다는 건 몸이 인슐린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70세 박미자님은 매끼 식사 전에 데친 채소 한 접시를 먼저 드셨습니다. 시금치나 숙주나물을 살짝 데쳐서 간장 조금만 찍어 먹는 거예요. 그렇게 채소를 먼저 먹고 나서 밥과 반찬을 드셨더니 식후 혈당이 30 이상 낮아졌습니다. 같은 식단인데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식사 순서를 바꿔서 채소부터 드세요. 익힌 채소와 생채를 섞어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익힌 채소는 부드러워서 소화가 잘 되고 생채는 식이섬유가 더 풍부하거든요. 상추, 양배추, 브로콜리, 시금치, 숙주나물, 콩나물, 미역, 다시마 모두 좋습니다. 채소를 고를 때는 색깔이 진한 걸 선택하세요. 짙은 녹색 채소일수록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케일, 시금치, 청경채 같은 녹색 잎채소가 특히 좋아요. 당근이나 파프리카 같은 색깔 채소도 항산화 성분이 많습니다. 하루 채소 섭취량은 최소 300g 이상이 좋은데요. 밥 공기로 3공기 정도 되는 양입니다.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익히면 부피가 줄어서 생각보다 쉽게 드실 수 있어요. 특히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는 혈당 조절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끈적끈적한 성분이 당 흡수를 늦춰주거든요. 미역국 한 그릇이면 하루 필요한 식이섬유의 3분의 1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무지나 양념된 나물은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무지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고 양념 나물도 설탕이나 조청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가능하면 심심하게 조리한 채소가 좋습니다. 여러분 식탁엔 매끼 채소가 얼마나 올라오나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좋은 지방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상식이에요. 불포화 지방은 오히려 혈당을 천천히 움직이게 하고 혈관 손상을 막아줍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견과류와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당뇨 합병증 위험이 20% 낮았다고 합니다. 좋은 지방은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거든요. 63세 이경수님은 매일 아침 아몬드 열알과 들기름 한 숟갈을 챙기셨습니다. 아몬드는 그냥 씹어 드시고 들기름은 나물에 살짝 곁들여 드셨어요. 그렇게 3개월 드셨더니 공복 혈당이 135에서 110으로 안정됐습니다. 당화혈색소도 7.8에서 7.2로 떨어졌고요. 하루 한 줌의 견과류를 드세요. 아몬드, 호두, 잣이 특히 좋습니다. 땅콩은 견과류가 아니라 콩 종류라서 조금 다르고 캐슈넛은 탄수화물이 좀 많으니 조심하세요. 샐러드에는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살짝 곁들이시면 됩니다. 지방이라고 다 같은 지방이 아닙니다. 버터나 마가린 같은 포화지방은 피하셔야 하고 들기름, 올리브유, 아보카도 같은 불포화 지방을 선택하세요. 특히 들기름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참기름도 괜찮지만 들기름이 더 좋아요. 올리브유는 엑스트라 버진을 선택하시고
볶음보다는 샐러드에 뿌려 드시는 게 영양소 손실이 적습니다. 아보카도를 드실 수 있다면 하루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크림처럼 부드러워서 빵 대신 샐러드에 넣어 드시면 포만감도 좋고 영양도 훌륭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과하게 섭취하면 열량이 높아서 체중이 늘 수 있다는 겁니다. 견과류는 한 줌, 그러니까 손바닥에 가볍게 올릴 정도만 드세요. 기름도 한 숟갈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오일로 요리하시나요? 이 세 가지 음식, 단백질, 채소, 좋은 지방이 함께 있을 때 혈당은 천천히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탄수화물만 먹으면 혈당이 급등하지만 이 세 가지와 함께 먹으면 흡수 속도가 완만해져요. 그래서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혈당이 덜 오르는 겁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일상 식단에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의 혈당을 결정합니다. 아침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오전 내내 혈당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단백질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달걀, 두부, 요거트 중 하나만 추가해도 오전 혈당이 훨씬 안정됩니다. 과일 주스나 식빵으로 아침을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건 혈당을 급등시키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과일 주스는 당이 바로 흡수되고 식빵도 당 지수가 높아서 혈당이 빠르게 오릅니다. 대신 삶은 달걀 하나와 미역국, 잡곡밥 한 숟갈로 시작해보세요. 달걀을 싫어하시면 두부찌개나 순두부를 드셔도 좋습니다. 요거트도 괜찮은데 가당 요거트는 피하시고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선택하세요. 과일을 조금 넣어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챙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식단은 어떤가요? 점심 식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채소를 먼저 먹는 겁니다. 채소를 먼저 먹으면 이후에 드시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완화시킬 수 있어요. 식이섬유가 위장에 먼저 들어가서 쿠션 역할을 하는 거죠. 밥을 먼저 먹고 국을 먹고 나중에 반찬 먹는 분들 많으신데 이 순서를 바꾸셔야 합니다. 나물 반찬이나 샐러드를 먼저 한 젓가락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반찬 드시고 마지막에 밥 드세요. 이렇게만 해도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정도 차이 납니다. 양념 샐러드는 피하시고 드레싱은 최소화하세요. 시중에 파는 드레싱은 설탕과 나트륨이 많이 들어 있어요. 들기름이나 올리브유에 소금 조금만 넣어서 간단하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식사 전에 나물 반찬 한 젓가락, 이것부터 드세요. 점심시간엔 채소부터 드시나요? 저녁 식사에서는 좋은 지방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저녁 혈당을 잡으려면 식사 마지막에 견과류 한 줌을 드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견과류의 지방이 천천히 소화되면서 밤 동안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땅콩버터나 카라멜 코팅 견과류는 피하세요. 이런 제품들은 설탕이 엄청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냥 생 견과류나 살짝 볶은 견과류가 가장 좋아요. 식후 간식으로 과자나 빵 대신 아몬드, 호두를 드시고 샐러드에 들기름을 살짝 뿌려 드세요. 오늘 저녁엔 어떤 간식 드실 계획인가요? 간식 시간에도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후 3시쯤 출출하실 때 빵이나 과자 대신 삶은 달걀 하나나 방울토마토 한 줌, 아몬드 몇 알을 드세요. 이렇게 하면 저녁 식사 전까지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단백질 바를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단백질 바 중에서도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이 많거든요. 단백질 함량은 높고 당 함량은 5g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외식할 때도 이 원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식당에 가시면 밥을 주문하기 전에 샐러드나 나물을 먼저 주문하세요. 고기를 드신다면 상추쌈에 싸서 드시고 찌개를 드신다면 두부가 들어간 걸 선택하세요. 이렇게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뷔페에 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샐러드 코너에서 채소를 충분히 담고 단백질 요리를 선택하고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조금만 담으세요. 국물 요리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국물에 녹아있는 나트륨과 지방이 많거든요. 회식 자리에서도 안주를 선택할 때 두부김치나 해물찜 같은 단백질 안주를 고르시고 감자튀김이나 떡볶이 같은 탄수화물 안주는 피하세요. 이렇게 세 가지 음식, 단백질, 채소, 좋은 지방을 매일 한 끼 한 끼 자연스럽게 녹이면 혈당이 천천히 안정됩니다. 특별한 건강식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식탁에 이미 있는 음식들을 올바르게 조합하는 게 핵심이에요. 계절별로도 조금씩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오이, 토마토, 가지 같은 시원한 채소가 좋고 겨울에는 무, 배추, 시금치 같은 따뜻한 채소가 좋아요. 봄에는 냉이, 달래, 쑥 같은 봄나물이 영양도 풍부하고 입맛도 돋워줍니다. 가을에는 버섯류가 제철이니 표고버섯, 느타리버섯을 활용하세요. 버섯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열량도 낮아서 당뇨 환자에게 아주 좋은 식재료입니다. 제철 음식을 먹으면 영양소도 풍부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일석이조예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끊는 것, 다음은 채우는 것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가장 좋은 세 가지, 단백질, 채소, 좋은 지방.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챙기면 혈당이 오르내리지 않고 에너지도 훨씬 안정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빵, 떡, 면과 흰쌀밥, 설탕 음식을 끊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끊기만 하면 배가 고프고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로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겁니다. 잘못된 상식은 탄수화물을 줄이면 끝이라는 생각입니다. 탄수화물만 줄이고 다른 영양소를 안 챙기면 몸이 망가집니다.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심해집니다. 올바른 관리법은 균형 있게 채우는 식사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탄수화물만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안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생깁니다. 체중은 빠질 수 있지만 근육도 함께 빠지고 기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결국 포기하고 다시 원래 식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죠.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백질, 채소, 좋은 지방을 꾸준히 챙기면 혈당이 안정되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근육량이 유지되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합병증 위험이 줄어듭니다. 약도 줄일 수 있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달걀 하나, 채소 한 접시, 견과류 한 줌. 이렇게 간단합니다. 아침에 달걀 하나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점심에 나물 반찬 한 젓가락 먼저 먹고 저녁에 아몬드 몇 알 챙기는 것. 이렇게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에 하나씩만 바꾸면 됩니다. 이번 주엔 아침 단백질 챙기기, 다음 주엔 점심 채소 먼저 먹기, 그 다음 주엔 저녁 견과류 추가하기. 이렇게 천천히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3주만 실천하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볍고 오후에 출출한 느낌이 줄어들고 저녁에도 피곤하지 않으실 거예요. 혈당 수치는 물론이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식사 순서의 과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이 30 이상 차이 난다는 사실 아시나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어야 하는 과학적 근거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꼭 다음 영상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 가지 중 어떤 음식부터 실천해 보실 건가요? 단백질인가요? 채소인가요? 좋은 지방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